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지만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친한 척 하면서도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한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미묘한 상처를 남기고는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편함은 커져만 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그러니 주눅 들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언행에 우리의 가치를 흔들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타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내면에 깊은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타인보다 우위에 서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여 자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을 낮추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거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그들의 행동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당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너무 깊이 상처받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게 되면 그들의 말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도 훨씬 더 통제하기 쉬워집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의 문제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에너지를 더욱 생산적인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침착하게 실행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매일 마주해야 하므로 더욱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만말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말에 조리 있고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하여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눅 들거나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씀은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 같이 정중하지만 날카롭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도가 드러났음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논리적이고 차분한 반박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당신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또한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23초 정도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눈을 응시한 후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의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동시에 당신이 그들의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들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고 당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세한 표정 변화를 통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무표정하거나 살짝 굳은 표정을 지어 상대방에게 당신이 불쾌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미묘한 변화를 통해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표정은 비언어적인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의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의 무례함을 용납하지 않음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의식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접촉이나 대화를 최소화하고 업무적인 대화만 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소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감정 소모로부터 보호하는 현명한 전략입니다. 만약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제3자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진행 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로 내용을 공유하거나 중간 관리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통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소통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영향력을 줄이고 당신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의식적으로 깍듯하게 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할지라도 당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의를 갖춰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보다 품격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품위 있는 태도는 상대방의 무례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략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 내에서 당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상대방은 더욱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명백하게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을 때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당신의 외모나 능력을 비하하는 말을 했다면 지금 저를 비난하시는 건가요? 또는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와 같이 직접적으로 질문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의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의 무례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따뜻함과 차가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친절하기보다는 때로는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친절함은 미덕이지만 무분별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쉽게 대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단호한 어조나 표정으로 당신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아가 질문 활용을 통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공격을 역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혹은 제가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던져 대화를 유도하고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의 논리가 빈약하다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당신은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린다면 그들의 공격은 단순한 인신공격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이처럼 단호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하여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교묘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교묘하게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칭찬인 듯 비난하고 걱정하는 듯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너는 착해서 탈이야. 너무 열심히 해서 보여 같은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당신을 특정 틀에 가두거나 노력을 폄하하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호한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의 이런 행동이나 말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감정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는 초기 단계에서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까 한 말 혹은 행동 때문에 내가 좀 불편했어. 나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혹은 행동하는 것이 싫어라고 담담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조가 아니라 당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솔직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표현은 관계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묘한 무시와 깎아내림은 종종 칭찬 속에 숨겨진 독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너무 완벽주의자라 일을 너무 꼼꼼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같은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강점을 단점으로 포장하여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는 제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와 같이 당신의 주관과 신념을 단호하게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적인 혼란 주기에 말려들지 않고 당신의 기준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대처법과 함께 심리적인 방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무시에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의 내면에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언행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불안감을 표출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말에 당신의 자존감이 흔들리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정 컨트롤이 필수적입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화가 나고 불쾌한 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유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타인의 무례한 말 한마디로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외부 요인에 의해 흔들릴 수 없는 내면의 견고한 기둥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방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모든 조언과 더불어 몇 가지 추가적인 지침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방관하지 않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이 무시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타겟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약한 고리를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함께 연대하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둘째, 경험으로부터 배우기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번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더 나은 대처법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성장을 돕습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 삼국지 제갈량의 지혜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제갈량은 뛰어난 지략과 심리전으로 무례한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여 역이용하는 그의 지혜는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불리한 상황을 오히려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는 역이용 전략은 우리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무시를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로 삼거나 그들의 공격을 당신의 단호함을 드러낼 계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며 최적의 대응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친절하지만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관계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웃으며 인사하고 다정한 말투로 다가오지만 그 말에는 늘 이상한 찜찜함이 남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철학은 이런 관계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고전의 사유는 감정의 침식에 대해 말합니다. 반복된 무시와 깎아내림은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친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고 당신을 조용히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들의 말이 항상 다정하게 포장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냥 걱정돼서 그래, 너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라는 표현 뒤에는 당신을 조종하고 평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말수가 줄고 심지어 당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설명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짜 친밀함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진정한 신뢰는 내면을 가볍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움츠러들게 하거나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충분한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이 편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느껴요와 같은 단호하지만 침착한 표현은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강한 표현이 됩니다. 또한 너니까 말하는 거야. 나는 솔직한 편이야 같은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은 당신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당신의 기준을 흔들게 만듭니다. 철학적 전통에서는 이런 말을 은밀한 통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속에는 상대를 자신의 기준 안에 가두려는 교묘한 욕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독립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틀에 당신을 맞추려 하는 시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당신이 점점 조심스러워질 때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스스로를 점검하게 되고 웃음도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비대칭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진짜 관계는 조언 없이도 그저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로 위로와 힘이 되는 관계야말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준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친절한 말에 포장된 깎아내림 앞에서 더는 억지로 미소 짓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무례함 속에서 웃으며 줄어들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단단하고 견고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을 스스로 보호하고 그 빛이 외부의 어둠에 가려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머리보다 감정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불편함의 신호는 결코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솔직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당신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당신의 삶의 중심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 다짐이야말로 가장 철학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단단한 방패가 되어 당신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하며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당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